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마담비 혹은 소개비용 이런 국제결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업체에서 이 비용을 왜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국제결혼의 안 좋은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할 때 업체가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베트남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부를 모집하는 루트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베트남 현지 마담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좀 짬이라도 있고 그러면 결혼시킨 신부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업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집한 신부를 위주로 소개를 한다거나, 요즘에 그런 업체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 7년 전에 어떤 업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에 신부를 모집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돌풍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 말인데, 저 업체 좀 하다 보면 사고 많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도 그 업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 업체 평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업체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자를 모집할 때 어떤 명분이 하나 있었어요. 기존의 시스템에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한국 신랑들한테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부를 모집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 불합리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면 현지 마담을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 현지 마담과 신부가 어떤 계약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서 돈을 주고받는 채무 관계가 발생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신부 입장에서 어떤 불합리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마담과 베트남 신부가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적게는 500만 동, 1000만 동부터 많게는 2000만 동, 3000만 동, 5000만 동, 이렇게 한국 남자가 업체에다 돈을 지불하듯이 신부도 한국에 가고 싶어서 일종의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국 신랑을 소개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나온 게 신부 보증금 제도, 그리고 마담비 또는 소개비라는 명목의 비용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업체가 내주거나 아니면 그걸 신부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500불 정도의 어떤 마담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담한테 500불 정도 줄 테니까 신부한테 별도의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고 건터에서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신부 모집을 할 때 현지 마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이거예요. 어떤 보증금 제도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신부를 올가매는 거죠. 그게 적게는 한 700만 동부터 많게는 1000만 동. 이 금액이면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이 돈을 주고라도 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페이스북으로 신부를 모집하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증금 제도라는 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보면 마담이나 업체가 신부 보증금을 받고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면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신부가 들어가면 유야무야 안 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신부들한테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관여된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 측에 최대 500불 주고 신부한테 더 이상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는 것도 있지만 사례 비용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고
신부한테는 일체 보증금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신부도 부담이 적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업체의 노하우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개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결혼도 이 소개시키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 사이에서 이 비용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건타에서 결혼할 때 2억동 3억동 결혼식 비용 요구하는 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소개시킨 사람한테 어떤 금전적인 사례비가 제공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테지만 일부 마담을 통해서 결혼하는 여자들은 마담이 전통결혼 비용에 손을 대요. 이게 현지에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통결혼 비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뭐 2억동 3억동까지 가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개시키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이 넘어간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담이 여자를 소개할 때 한 명 소개시키면 뭐 2,000불도 받고 3,000불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마담들은 정말 예쁜 여자를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개하면 실제로 3,000불 달라고 요구하는 마담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여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진짜 3,000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 저희도 맞선장을 가면 정말 눈에 띄게 이쁜 여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담이 당당하게 2,000불 내지 3,000불 달라고 해요. 왜? 대만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그 돈을 주고라도 하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국제결혼에서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500불 정도 소개자 측에 온전하게 전달이 되면 요즘에는 신부에게 별도 요구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착시킨 겁니다. 적어도 제가 업체 할 때나 제가 관여된 업체한텐 이걸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연관된 마담들은 적어도 이 방식에 동의하고 진행비나 마담비를 넉넉하게 줌으로 인해서 신부에 대한 착취가 없도록 했죠.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업체가 진행을 할 때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진행자 측에다 돈을 적당히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신부들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무슨 에이전시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려면 어떤 착취를 하지 않을 만한 수준의 그런 단가로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냥 다른 업체를 알아봐요. 현저하게 싼 업체. 그러면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국제결혼 진행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돈 줄 만큼 다 줬는데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문업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업체하고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이나 2명 이상 결혼시키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국제결혼 업체 중에서 한 달에 한 건 이상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행해보면 알아요.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상승하고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베트남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업체라면 그냥 현지 업자랑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현지 업자는 차라리 비용이라도 싸요. 베트남 국제결혼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500만원 안쪽으로 계약금을 받는데 오프라인 업체들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뭐 전문성도 없는데 2,000만원 이상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결국에는 의뢰하는 데가 전문성이 담보되는 베트남 현지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핸들링 하는 거는 베트남 현지 업체인 거예요. 그러면 국제결혼이 진행이 될 때 그나마 한 번에 진행이 돼서 끝나면 괜찮은데 재추진이 일어나면 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는 신랑한테 전체 금액의 반절 또는 30% 정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 업체들은 회사가 직접 신부 모집도 하고 서류도 하고 기숙사도 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한테 만약에 재추진이 발생하면 너네 회사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냐, 또 신부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재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냐, 또 확실히 신부한테 어떤 착취가 없냐, 이런 거를 확답을 받고 결혼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업체마다 어떤 해주는 서비스나 어떤 행사 진행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한 1, 200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결혼한 신부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후속 조치를 업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국제결혼의 금전적인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소개비, 마담비 이 부분이 신부의 착취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또 업체가 어떤 비용을 받는지, 또 재추진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서 직접적인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결혼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성공 방정식 제1탄 마담비 소개 비용의 비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